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은혜입니다. 벌써 6번째 시간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데요. 6번째 시간에는 바로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매매 원칙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일 텐데요. 자, 오늘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알차게 내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의 정석 6번째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과 종목 매매 원칙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주와 개별주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위험 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가치를 무시한 투자는 고장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량주와 개별주를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우량주와 개별주의 정의입니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로 나누어서 구분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추세는 지수의 추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상승 추세를 의미하고요.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이럴 경우에 우량주가 많고 개별주가 작은 게 이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위 100종목, 코스닥 상위 50종목 이거를 우량주라고 정의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우량주가 작고 개별주가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을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우량주 범위를 절반 정도로 투수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100종목이다, 50종목이다 이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1위부터 50위까지를 의미합니다. 종목의 약 80% 이상이 지수와 추세가 연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세에 따른 매매 원칙인데요. 상승 추세일 때는 보통 우량주가 더 많은 게 좋습니다. 종목의 80%는 지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종목 수는 직장인은 5에서 7, 전업은 3에서 5종목 정도가 합리적이고요. 주식 비중은 직장인은 50에서 75, 전업은 75에서 100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항상 100%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지수가 상승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누구나 돈 벌겠죠. 근데 지수는 상승기도 있고 하락기도 있습니다. 확률로 따져보세요. 상승기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락기 때는 어떨까요? 주식 비중이 높은 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종목수 조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목수 조절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하나 둘 잡다가 나중에 백화점이 돼버려요. 작게는 10개, 많게는 저는 150개 종목 갖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거의 수집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우량주가 개별주보다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80%의 종목이 지수하고 연동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종목수를 많게 하자 그랬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4개는 올라가요. 반대로 하나는 떨어지겠죠. 지금부터 최소 6개월, 지금부터 최소 1년 이렇게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지수가 계속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럴 때 80% 종목이 상승하니까 5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확률상으로 4개 종목은 가고 하나가 떨어지겠죠. 하락 추세에서는 정반대 논리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우량주보다는 개별주가 더 많은 게 좋습니다. 왜? 우량주는 다분히 지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각 업종의 업종 대표주,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다음에 기타 우량주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데 이 우량주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주가가 형성돼요.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할 때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우량주가 많고 하락 추세일 때 개별주가 많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하락 추세일 때 종목 수는 직장인은 0 또는 입니다. 아예 안 하거나 많아야 2개. 저러면 하나부터 3개. 일단 종목 수를 줄이는 게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1년 동안 지수가 상승해요. 그럼 5개 중에서 4개가 상승한다. 하나는 실패한다. 그러면 이제 5개 중에 4개니까 80% 아닙니까? 반대로 지수가 내려간다. 그러면 상승 하나에 하락이 4개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종목 수가 많은 게 불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중은 50% 미만이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아예 안 하거나 25%, 전업은 25에서 50% 사이가 좋은데, 그럼 어떤 분들은 답답해요. 하락기가 한 1년 되거나 2년 정도 됐을 때 직장인들이 특히 답답해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관망하나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투자 안 하는 게 버는 겁니다. 주도주 매매 방법인데요. 종합지수와 업종지수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업종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선정하고 주도주는 대부분 4대 업종에 속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주도주의 상승 추세와 지수의 상승 추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또 강의를 하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업종지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지수 이게 있고, 뭐 무슨 운송장비 업종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지수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1선이 120선을 돌파한 거예요. 그랬을 때 종합지수는 여전히 하락 추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어떤 특정한 주도주 업종 지수보다 상승 추세 전환이 느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업종을 주도 업종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계속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업종이 상승 추세로 먼저 전환돼요. 그리고 나서 그 업종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종합주가 지수도 결국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우량주를 잡으려고 하면 간단해요. 지수를 견인하는 업종, 여기서 종목을 찾으면 확률상 높아지겠죠. 근데 주도주는 대부분 4대 업종에 속합니다.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 금속입니다. 요즘은 의약품까지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종합주가지수의 상승 전환 시점,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시점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나머지 4개, 5개 업종이 종합주가지수보다 느리게 상승 전환했다. 그러면 그건 주도 업종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업종이고요. 빠르게 상승 전환됐다. 그러면 그거는 주도 업종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게 좋은 거죠. 만약에 여기서 빠르긴 했는데 유지가 안 됐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차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업종 지수인데요. 먼저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시자면 간단합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 보죠. 2017년부터.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2017년 2월에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이때였어요. 네, 2017년 2월. 제가 그림을 다시 해야겠네요. 자, 이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됐는데요. 화면이 제가 좀 흔들려서 잘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보다 더 빨리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이 주도주라 그랬는데, 전기전자는 2016년 5월이었어요.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면
코스피가 상승 추세로 전환됐던 2017년 2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9개월 먼저 전환이 됐으니까 이게 바로 주도주예요. 그래서 전기전자가 상승 추세에 전환되고 쭉 올라가니까 결국 지수도 견인한 거죠. 이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말고 운송장비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당시가 코스피가 상승 추세에 전환됐던 시점인데요. 얼마 안 가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죠. 이러면 이거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업종이 먼저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지수를 견인시켜서 코스피가 상승 추세에 전환이 또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운송장비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화학은 코스피 상승 추세 전환과 거의 시점이 같기 때문에 연동한다 볼 수 있겠고요. 철강금속은 묘한 것이 코스피가 상승 추세에 전환됐던 이 시점부터 계속 파란색과 빨간색이 어떻습니까? 넘나들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죠. 제약은 주도 상승 전환된 게 이때가 이제 한 2017년 한 3월이었거든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당시에 2월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주도주라고 할 수 없죠. 더 느린 거니까. 그래서 확고부동한 주도업종은 뭐다? 바로 전기전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텍스트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그 다음에 어떤 업종지수, 이걸 비교해서 어떤 것이 지수보다 빨리 상승 전환됐나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라고 칩시다. 지금 현재 전기전자니까 거기서 시가총액 4개 종목을 또 골라요.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시가총액이 또 랭킹이 또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고른다는 얘기예요. 종목 매수 우선 원칙은 간단합니다. 종목의 업종 테마가 지수보다 강하면 매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은 반드시 업종이 있거든요. 어떤 업종 속에 포함된 게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업종 지수가 아직 하락 추세다. 근데 종목은 이미 상승 추세였다. 그러면 그거는 우선 매수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종목의 등락 확인이 필요한데요. 일봉 차트로 비교했을 때 과매도 구간이면 매수하고요. 하락 추세면 감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중에서는 어쨌든 추세와 일봉 차트가 유사할 때 그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매도 우선원칙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매수야 뭐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좀 미흡해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매수를 잘하면 초단, 매도를 잘하면 구단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매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종목의 추세를 확인하는데 종목의 업종 테마가 지수보다 약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건데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종목은 그게 전기전자였다, 운송장비였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지수보다 약해요. 이러면 이거는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61선이 120선 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업종은 그 업종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61선이 120선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죠. 이럴 때 매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같고요. 일단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련된 내용들 알차게 배워봤습니다. 강연회에서 직접 투자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은 보유 종목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시기 참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많은 경우를 봤는데요. 오늘 포트폴리오 구성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잘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쉽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